왜 할족의 고대 문명은 두 가지로 나뉘었을까? 과거 루페온의 형벌로 멸망한 할족은 라제니스, 신림과 함께 가장 번영했던 3종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기 전까지 엄청난 문명을 이룩했으며 그 흔적은 현재까지도 아크라시아 곳곳에 남아있죠. 할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그들이 주로 화산지대와 사막지역의 터전을 잡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데타인, 파푸니카, 쿠르잔 등 화산지형과 사막지역에서만 할의 유적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할의 유적에는 지리적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축한 건축물과 문자에서도 그들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할의 문명 중 사막에 자리한 문명은 현실의 이집트 문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할의 유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피라미드가, 문자로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 프로키온의 바다에 있는 고립된 영원의 섬 또한 할의 이집트풍 유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섬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이집트의 신의 모습을 한 조각상과 상형 문자가 존재하죠. 반면 화산 지역인 쿠르잔의 유적은 이집트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축물의 양식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사막의 할 유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서로 다른 종족의 유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인데요. 사막의 유적이 모래라면 쿠르잔의 유적은 마치 재 같은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할의 유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까요? 스토리 일부 코멘터리에서 할 쪽에는 세 가지 가문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유적들의 특징이 가문들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크라테르 여신과 할 쪽의 수상한 관계. 아르데타인에는 할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크라테르의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서는 할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같은 오브젝트와 건축 양식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의 창조주는 불의 신 안타레스인데 어째서 신린의 창조주인 지혜의 신 크라테르의 사원을 지은 걸까요?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은 주신 루페온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신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간은 시리우스와 기에나, 로즈와 포시타도 기에나, 우마르는 아크투루스를 믿으며 신전이나 상징물을 두어 그들의 창조신을 기리고 있죠. 그런데 왜 할은 크라테르를 섬기는 사원을 지은 걸까요? 할과 크라테르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북미 서버에서 출시했던 벽지가 있습니다. 벽지엔 할의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완전한 모습의 거대 피라미드와 할의 유적에 있던 상형 문자도 보이죠. 이 공간에는 아예 크라테르의 여신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은 확실히 크라테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듯 싶은데요. 할이 이룩했던 엄청난 문명과 차원 기술, 그리고 큐브까지 혹시 이것들이 전부 크라테르 여신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크라테르는 할 쪽에게 이런 위험한 지식을 넘겨준 것일까요? 금강선 CCO의 이야기로는 최초로 운명을 뒤틀려 했던 종족은 할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신 크라테르 또한 할 쪽과 함께 최초로 운명을 뒤틀려 했던 신이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부디 우리를 구해라. 이미 로엔델에서 던져졌었던 아브레슈드 할쪽 떡밥. 로엔델 대륙에는 정령의 땅으로 도망친 게르디아를 쫓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령의 땅은 정령에게 허락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으로 모험가 일행은 게르디아를 쫓기 위해 정령의 도움 없이 정령의 땅이 존재하는 차원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여기서 일부 실린 학자들은 할 쪽을 언급하며 차원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괴짜 마법사 아베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브레슈드의 몽환 마법을 연구하던 마법사로 이 몽환 마법을 활용하여 차원의 틈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아브레슈드가 할 쪽이었던 덕분에 그녀의 힘으로 차원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이란 사실은 몰랐겠지만 어쩌다 보니 정답을 찾게 된 모험가 일행은 몽환 마법의 힘을 이용하여 정령의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령의 땅에 요네 건축물뿐만 아니라 카바티안 왕국의 유적과 할의 유적이 공존하고 있는 걸까요? 미아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아크라시아에는 다양한 고대 문명이 존재합니다. 할의 문명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상에 남겨둔 라제니스의 문명과 바닷속으로 침몰한 포시타들의 도시 포르파지도 고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곳 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고대부터 이어져 온 문명이 존재합니다. 문명의 집합지, 섬 전체가 유적지인 곳 바로 파푸니카의 니아 문명입니다. 과거 라제니스와 할 간의 전쟁 이후
신들은 중간계를 떠나 더 이상 아크라시아 종족들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에나 여신은 중간계를 떠나기 전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파푸니카에 조화의 씨앗을 남겼죠. 이 씨앗에서 탄생한 종족이 바로 니아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화의 씨앗이 한 일은 니아 종족의 탄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니아 종족이 탄생하기 이전 조화의 씨앗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파푸니카에 뿌리를 내려 생명의 기운을 흩뿌렸고 소멸한 하레 유적을 집어삼키며 섬의 지형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파푸니카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 조화의 씨앗은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오레아의 화산을 만들어내고 이내 식어버렸죠. 하지만 덕분에 화산 활동을 하며 스스로 생명력을 발산하게 된 파푸니카 섬은 그 생명력을 순환시켜 식어버린 조화의 씨앗에 다시금 에너지를 공급하였고, 이렇게 생명력이 보충된 조화의 씨앗에서 니아 종족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화의 씨앗이 파푸니카에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해 놓았기에 니아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화의 씨앗이 고대에 존재했던 유적들을 전부 다 지워내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파푸니카에는 3가지 문명이나 발견되는 걸까? 조화의 씨앗이 파푸니카의 대지를 뒤엎었지만 지금도 파푸니카 대륙 곳곳엔 고대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파푸니카에는 니아족의 유적과 하리 유적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파푸니카엔 니아족과 할족의 유적을 제외한 또 다른 문명의 유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카바티안의 유적이죠. 카바티안은 과거에 몰락해버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과거 사슬전쟁 이후 카바티안의 국왕 키르는 인접국가 루테란의 영향력을 시샘하여 어둠의 주술에 빠지고 말았고, 그 주술의 힘으로 인해 결국 수도 모라이 전체가 땅속으로 가라앉으며 순식간에 멸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바티안 왕국의 유적이 어떻게 파푸니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카바티안 왕국이 영토를 넓히다 파푸니카 대륙까지 차지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푸른 바람의 섬까지 카바티안의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전쟁을 일으켰던 대상이 니아족인 것보다는 할족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파푸니카에 남겨진 할족의 석판 때문인데요. 파푸니카의 니아족 주민은 석판의 그림이 악마를 물리쳤던 니아족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파푸니카를 연구한 학자와 자하라의 연구에 의해 석판이 할의 유적인 게 밝혀지기도 했고, 숨겨진 이야기에 따르면 니아족은 할족의 소멸 이후에나 등장한 종족이기 때문에 석판의 그림은 할족과 카바티안의 전쟁을 표현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고대의 카바티안 왕국은 아크를 소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할의 석판에 할족이 적으로부터 아크를 쟁취한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석판에 쓰러진 적이 카바티안인이라면 할족이 쟁취한 아크는 본래 카바티안 왕국의 것이었겠죠? 할과 카바티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문명 사이에서만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니아족과 할족의 문명도 꽤나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니아족과 카바티안 그리고 할 세 문명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신기하게도 세 문명에는 공통적으로 사용된 심볼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과 달의 심볼이죠.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할족과 니아족의 유적엔 태양과 달이 각각 따로 사용되었고, 카바티안의 유적엔 태양과 달이 겹쳐져 있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니아족과 카바티안의 문명이 할의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각각의 태양과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할족과 라제니스의 전쟁 전과 후 할족과 니아족, 카바티안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었던 걸까요? 스토리 2부에서는 고대 문명 떡밥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